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른바 아마존 빔으로 급등했던 비트코인이 아마존의 연내 비트코인 출시 계획 보도를 부인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39,000달러를 회복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4만 달러를 돌파해서 다음 저항선인 42,000달러 부근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거 여부가 현재로서는 불리시 마켓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꾸준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블룸버그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매클론은 금과 비트코인 또 미국 국채가 하반기에 상승폭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다시금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온갖 단점들을 다 묶어서 쓴 글을 공식 블로그에 길게 올린 것을 보면 불편하긴 엄청 불편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상원 의원이 제닛 옐런 장관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저스틴 선이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인데 별의별 추측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시장 전반의 소식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향하는 것보다 6만 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전망했던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인 마이크 매클론, 이번에는 금과 비트코인 또 미국 국채가 올해 하반기에 상승폭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클론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블룸버그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금과 비트코인, 미국 국채 3총사가 강세장 진입을 위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마이크 매클론은 앞서 비트코인이 올해 하반기에 10만 달러를 향해 움직임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의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암호화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금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IMF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제목만 보더라도 IMF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제목은 암호화폐가 국가통화? 너무 나갔다, 이렇게 적었는데, IMF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실물 경제와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암호화폐의 국가 통화 채택이 거시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콕 집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2달 만에 가격이 반토막 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IMF는 암호화폐의 국가통화 채택을 놓고 불법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곧 금융 시스템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 이슈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IMF는 비트코인 채굴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모된다,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채택하는 것은 끔찍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IMF의 이번 가상화폐 비판 글을 보면 불법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범죄에는 여전히 달러와 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쏙 빠져 있고, 또 비트코인이 친환경 채굴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의도적으로 빠진 채 거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힘겨루기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SEC를 압박하기도 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이 이번에는 제닛 옐런 장관을 향해 종합적이고 조정된 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규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워런 의원은 제닛 옐런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금융안전감독위원회는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해결하고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자산들이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 더 많이 내재되면서 소비자, 환경,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특히 사이버 공격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지난 6월 상원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매매 수단으로 형편이 없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어서 투자로서도 형편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대안으로 CBDC를 꼽았는데 잘 설계가 된다면 위조된 디지털 화폐를 걸러내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워런 의원의 이 같은 주장들을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암호화폐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규제하고 CBDC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F가 보여주는 입장과 비슷하게 가상화폐를 중앙화된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처럼 잇따라서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이슈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미국의 로빈후드의 최고 경영자 블라드 테네프가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네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해당 기능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질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복 주문을 생략하거나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 사용자에게 알린 뒤에 주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거래소 차원에서 나름의 미봉책일 수 있지만 어쨌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다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오창펑 CEO가 세계 각지에서 라이선스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바이낸스가 다른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특근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외 거래소 인터넷 접속 차단 등 다소 우스꽝스러운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서 빈축을 사기도 했었는데 일단 자오창펑은 여러 지역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각국 규제 기관과 협력할 것이다. 전 세계 각지에 여러 개의 본사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오창펑은 최근에는 바이낸스 US가 IPO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IPO를 하겠다라는 것은 미국의 정식 금융권에 제도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여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발맞추겠다라는 의사까지 직접 밝히면서 바이낸스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권 편입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저스틴 선이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 꽤 의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공 중앙당교의 학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선은 블록체인 기반 사회 거버넌스 연구 프로젝트의 부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저스틴 선이 공산당 간부 양성 기관에서 부팀장 감투를 썼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계기로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다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 선이 공산당 간부가 되기 위해 트론과 비트토렌트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중국 매체 기자인 콜린 우는 저스틴 선이 학술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서 은퇴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 가깝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후자의 분석이 더 현실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스틴 선이 보여주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재주도 많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사업적 목적을 위한 조치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IMF와 정부 등 최고로 중앙화된 권력들이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통해 가장 큰 수혜를 입어왔던 전통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7개 스타트업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마스터카드와 함께 디지털 자산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소비자와 기관이 보다 더 안전하고 쉽게 암호화폐를 사용 또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앙 권력이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바쁜 와중에 딥바이 금융으로 밥그릇을 뺏길 위기에 처한 민간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수용하고 또 이를 통해 수익화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는 오늘도 호재와 악재가 혼재하면서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대립도 여전하고 탈중앙화 금융을 받아들이려는 중앙화 금융권의 모습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시장은 탈중앙화를 껴안고 있는데 정작 정부 등 중앙 권력들은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내치려고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경우 상당히 자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큰 프레임은 한 번씩 곱씹어 보시는 것도 시장을 장기적으로 크게 바라보는데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